보부상 태유는 무거운 보짐을 한쪽 어깨에 짊어지고 소매자락으로 땀을 훔치며 한숨을 내쉬었다. 가파른 능선을 넘는 길은 예상보다 훨씬 험난했다.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 이 산길만 지나면 큰 마을이 나온다고 들었지만 해가 서산에 걸리자 오늘 안에 도착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이러다 산짐승밥이 되겠구먼.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주위를 둘러보니 사방은 온통 산과 나무, 새들의 울음소리가 어스름한 산속을 더욱 고요하게 만들었다. 한참을 더 걸었을까 저녁놀 너머로 희미하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하룻밤이라도 묵을 집이 있을까 태유는 걸음을 재촉했다. 보부상으로 살아온 그의 삶은 낯선 곳에서 하룻밤을 구하는 일이 익숙한 나날이었다. 곧 작은 초가집 몇 채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중 담장이 낮고 대문이 반쯤 열린 집 앞에 도착한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26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달빛처럼 고운 살결에 수심 어린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머리에 꽂힌 비녀가 살짝 흔들리며 하얀 목덜미를 드러냈고 그 은은한 곡선은 저녁 햇살에 부드럽게 빛났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보부상 이태윤이라 합니다. 날이 어두워 하룻밤 묵을 곳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의 말에 여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저고리 깃을 매만지며 망설이던 그녀의 모습은 묘하게 태윤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다. 죄송하지만 바깥 양반이 없어 외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분명한 경계가 담겨 있었다. 태윤은 그 마음을 이해했다. 산속 외딴 집에 홀로 있는 여인이 낯선 사내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문간방에서라도 재워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길을 가기엔 너무 늦었고 산짐승이 두렵습니다. 그의 간청에 여인은 잠시 눈을 감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지요. 문간방을 쓰세요. 하지만 해 뜨기 전에 떠나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히 그리하겠습니다. 태유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고 여인은 그를 문간방으로 안내한 뒤 작은 등잔을 건넸다. 좁은 방이었지만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다. 태윤이 짐을 내려놓을 때 여인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물 한 그릇과 찬밥이 있습니다. 욕이라도 하세요. 그녀는 작은 상에 음식을 놓고 금세 떠났다. 그녀의 옷자락에서 스민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고 태윤은 잠시 그 향기에 멈춰 서 있다가 밥을 들었다. 참으로 고운 여인이구먼. 그 눈빛, 그 목덜미. 그는 보짐을 벗고 주위를 살폈다. 문간방은 안채와 멀지 않았고 방과 방 사이엔 얇은 벽 하나뿐이었다. 조용한 밤이면 작은 소리도 들릴 듯했다. 찬밥 한 술로 허기를 달랜 태유는 등잔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몸은 지쳤지만 이상하게 잠은 오지 않았다. 밤은 깊어졌고 산속의 고요는 더욱 짙게 내려앉았다. 그 속에서 태유는 문득 떠올렸다. 저토록 고운 여인의 수심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자주 집을 비운다는 남편, 그 허전한 틈에서 피어난 쓸쓸함이 고요한 밤에 더욱 깊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바람처럼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인 줄 알았지만 곧 또렷한 발소리에 태유는 몸을 일으켜 문틈으로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갓을 쓴 사내가 익숙한 듯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동작은 망설임 없이 자연스러웠고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자리를 차지했다. 저자가 여인의 남편일까 의심이 커졌다. 바깥 양반이 없다던 말이 태유는 조심스레 안채 쪽으로 다가갔다. 창문 틈으로 작은 불빛과 속삭이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이고,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여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반가움으로 가득했다. 사내는 갓을 벗어 마루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태유는 방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엔 작은 대화 소리만 들렸지만 점차 고름 풀리는 소리, 옷자락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 낮은 신음이 섞였다. 아이고, 태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두 사람의 육체가 뒤엉키기 시작했다. 그는 눈을 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저자는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태유는 무심코 마루에 놓인 갓에 손을 뻗었다. 어릴 적 양반과 아이들이 갓을 쓰고 놀던 기억이 떠올랐다. 한 번도 제대로 갓을 써본 적 없던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것을 머리에 얹었다. 갓이 좀 크나 그는 양반 걸음을 흉내내며 집 앞을 어슬렁거렸다.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 날이 오셨군요 등 뒤에서 들린 다정한 목소리에 태유는 놀라 돌아보았다. 달빛 사이로 드러난 여인의 얼굴은 안주인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왜 그리 놀라시나요? 저예요. 은비예요. 그녀는 다정히 그의 소매를 끌었다. 태유는 그녀가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음을 깨달았다. 말을 꺼내려 했지만 은비는 낮은 목소리로 재촉했다. 어서 가요. 괜히 머뭇거리면 누가 볼지도 몰라요. 그녀는 망설임 없는 손길로 그를 담장 넘어 자신의 집으로 이끌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초가집 문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둑했고 등불은 꺼진 지 오래였다. 달빛만이 두 사람을 비췄다. 오늘은 이상하게 춥네요. 당신 품이라면 금세 따뜻해질 것 같아요. 은비는 그의 품에 기대며 속삭였다. 그 순간 태유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숨결과 체온이 스며들며 그의 이성은 조용히 무너졌다. 두 사람은 격렬히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조심스러웠지만 두 번째는 조화로웠고 세 번째는 한 몸처럼 완벽한 합을 이뤘다. 은비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런 떨림은 처음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힘이 넘치시죠? 태유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부인, 사실 나는 그분이 아닙니다. 나는 보부상 이태윤이라 하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충격보다 복잡한 감정이 더 깊게 담겼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그의 품에 다시 안겼다. 그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를 이렇게 느끼게 해준 사람은 지금 당신뿐이에요. 그들은 다시 몸을 움직였다. 세 번째 정사를 마친 뒤 방 안엔 긴 정적이 흘렀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은비는 가늘게 숨을 내쉬며 태윤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이제야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젠 가셔야 해요. 바깥 양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녀는 조심스레 이불을 걷고 옷을 챙겼다. 태윤은 문턱에서 멈췄다. 아쉽네요. 세 번이나 정을 나눴는데 빈손으로 가려니 섭섭합니다. 은비의 뺨이 붉어졌다. 보부상은 계산이 빠르시네요. 그녀는 장롱에서 연분홍 명주 한 피를 꺼냈다. 이건 시집 올 때 가져온 귀한 거예요. 태윤은 명주를 쥐며 달빛에 비춰보았다. 그 촉감은 부드럽고 따스했다. 이렇게 귀한 걸? 당신이 남긴 것이 더 귀했어요. 태윤은 명주를 품에 안았다. 또 뵐 수 있을까요? 은비는 작게 웃었다. 물레방앗간에서 이틀 뒤 해질녘에 기다릴게요. 태윤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문간방으로 돌아왔다. 품에는 명주가, 걸음에는 여운이 묻어 있었다. 안채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의 발걸음이 멈췄다. 창문 틈으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엉켜 있었다. 이런 밤새 이어지는구나. 태윤의 가슴엔 알 수 없는 감정이 맴돌았다. 질투도 욕망도 아닌 이 마을의 묘한 기운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안주인의 신음소리가 깊어졌다. 그는 갓을 원래 자리에 놓고 방으로 돌아왔다. 명주를 보짐에 넣으며 미소 지었다. 그 비단은 그녀의 숨결처럼 촉촉하고 따스했다. 이불을 덮고 누운 그는 한참을 뒤척였다. 은비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귀에 맴돌았고 그녀의 향기가 코끝에 떠올랐다. 안채에서 새어나오던 낮은 신음소리는 밤의 정적을 더욱 묘하게 만들었다. 이 마을은 참 기묘하구먼. 그때 마당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태윤은 창을 살짝 열어 내다보았다. 갓을 쓴 사내가 안채에서 나와 담장을 넘어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가는구나. 그는 중얼거리며 다시 누웠지만 잠은 이미 달아난 뒤였다. 한밤중의 일들.
은비와의 뜻밖의 인연, 안채의 속삭임, 정체 모를 사내의 출입까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았다. 시간이 흘렀을까 마당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아침을 준비하는 정돈된 걸음이었다. 손님, 기침하셨나요?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안주인의 목소리는 어제와 다른 온기를 담고 있었다. 태우는 세수를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어제와 달라 보였다. 하룻밤 사이 세상을 더 아는 눈빛이 된 듯했다. 문간방을 나서자 안주인이 소반에 아침상을 차려 기다리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비췄고 그 얼굴은 어젯밤보다 맑아 보였다. 가볍게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설렘이 어려 있었다. 피곤해 보이시네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태유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럭저럭요. 부인은 잘 주무셨습니까?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시선을 피하며 그녀는 조용히 답했다. 네, 무난히 잤어요. 태유는 그녀의 눈길과 숨소리를 눈여겨보며 밥을 들었다. 그러곤 무심한 듯 말을 이었다. 간밤의 달빛이 참 밝더군요. 그림자까지 또렷이 비쳤습니다. 안주인의 손이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혹시 무언가 보셨어요? 태유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저 달이 좋았다고요? 다만 밤이 서늘할 땐 창문을 닫는 게 좋겠더군요. 소리가 멀리까지 가더이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순간 얼어붙은 듯하던 그녀는 결심한 듯 숨을 들이쉬었다. 들어오시겠어요? 제 방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녀는 안채로 걸음을 옮겼다. 태윤도 잠시 망설이다 따라갔다. 안채에 들어서자 밤꽃향이 코끝을 스쳤다. 방은 정갈했고 창가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안주인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며 앉아 있었다.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태윤이 맞은편에 앉자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는 두 손을 쥐며 입을 열었다. 어젯밤 오신 분은 석훈이라 해요. 동네 훈장인데 바깥 양반이 없을 때 한글을 가르쳐 주시곤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태유는 웃음을 삼키며 말했다. 부인께서 배우시는 학문은 밤이 깊을수록 소리가 커지는군요. 안주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당황한 그녀가 손사래를 쳤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입을 놀릴 사람처럼 보입니까? 태유는 덧붙였다. 다만 이런 일은 말보다 무언가로 마음을 보여주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음을 보여달라고요? 그건 부인의 몫입니다. 입을 막는 방법은 각자의 방식이 있죠. 그녀는 짧은 숨을 내쉬고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입술이 태윤의 입술에 살짝 닿았다. 너무 짧아 달빛이 스치는 듯 했다. 이걸로 괜찮을까요? 태윤은 장난스럽게 고개를 갸우했다. 글쎄요,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그녀는 얼굴을 붉혔지만 눈빛엔 설렘이 담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확실할까요? 방 안엔 침묵이 감돌았고 새로운 감정이 피어났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안주인은 조심스레 태윤의 손을 잡았다. 사실 어젯밤부터 당신 생각뿐이었어요. 문간방에 계신 줄 알면서도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갔어요. 태윤의 가슴이 뛰었다. 그들의 입술이 다시 맞닿았다. 이번엔 더 천천히, 더 깊게. 안주인의 손이 그의 저고리를 풀었고 태윤도 그녀의 고름을 풀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숨결을 비췄다. 괜찮겠어요. 바깥 양반이 태윤의 물음에 그녀는 속삭였다. 오늘 저녁까지 안 돌아와요. 지금은 제 마음이 먼저예요. 두 사람의 몸이 뒤엉켰다. 태윤의 물건이 그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다. 어머, 이게 뭐예요? 당신 물건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내 서방과 석훈의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네요. 그녀의 솔직함에 태윤은 어이없으면서도 기뻤다.
이렇게 꽉 차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게 대놓고 말해도 돼요?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나쁘죠? 당신 덕에 여자로 태어난 보람을 느꼈어요. 땀을 흘리며 쓰러진 그녀의 말에 태유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다시 그를 끌어당겼다. 한 번 더 괜찮을까요? 이 기분을 놓치기 아쉬워요에 태유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깊고 부드럽게 사랑을 나눴다. 시간이 지나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석훈과 있을 땐 몰랐던 감정이죠. 태유는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 마음, 고맙습니다. 내일 밤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태유는 은비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망설였다. 내일 밤은 어렵지만 오늘 밤이라면 가능할지도.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오늘 밤 기다릴게요. 그녀의 눈동자엔 열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낮, 그녀는 태윤의 곁을 빠져나왔다. 뺨엔 붉은 기운이,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어머, 다리에 힘이 없네요. 그녀는 웃으며 옷을 챙겼다. 그녀의 눈엔 따뜻한 감정이 깃들었고 태윤의 눈엔 미소가 담겼다. 아침 다시 준비할게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녀는 속삭이며 나갔다. 태윤은 이불을 끌어올리며 웃었다. 은비도 그렇고 이 안주인도, 이 마을 여인들은 요부들 뿐이구나. 그는 옷을 입고 몸을 일으켰다. 안주인은 부엌에서 정성스레 아침상을 차렸다. 미역국, 고슬고슬한 밥, 나물과 김치가 정갈한 한 상이 되었다. 그녀는 종아리가 떨리는 걸 느끼며 웃었다. 그 떨림은 불편함보다 충만한 느낌이었다. 참 훌륭한 상이군요. 부인의 손맛이 대단합니다. 태윤의 감탄에 그녀는 부끄럽게 웃었다. 과찬이세요. 하지만 더 대단하신 분은 따로 계시죠. 태윤은 눈을 마주치며 피식 웃었다. 부인은 참 솔직하시군요. 다른 분들은 한 번으로 끝나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그녀의 말에 방 안은 따스한 웃음으로 채워졌다. 식사 후 안주인은 장롱에서 연두빛 명주 한 필을 꺼냈다. 작은 선물이에요. 태윤은 그것을 받아 펼쳐보았다. 이렇게 귀한 걸? 제 마음이에요. 오늘 아침은 오래 기억될 거예요. 태윤은 보짐을 펼쳤고 그 안에서 연분홍 명주가 보였다. 안주인의 눈이 커졌다. 이건 은비 거예요.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와 그녀에게 준 거죠. 그런데 왜 여기에? 태윤은 머쓱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은비와도 하셨군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룻밤 사이에 우리 둘 다 마음을 훔치셨다니 대단하세요. 그녀는 명주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작은 마을에선 비밀이 없죠. 이제 우리 셋은 서로의 비밀을 아는 셈이에요. 두 사람은 웃음을 나누었다. 정말 기막힌 하룻밤이었어요. 그러게요. 은비도 저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녀는 장난스레 물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와 은비 중 누가 더 나았나요? 태윤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현명한 남자는 그런 질문에 답하지 않죠. 두 분 다 매력적이니까요.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당신은 참 특별해요. 이 마을에 얼마나 머무르실 건가요? 며칠 더 있을 겁니다. 장사도 해야죠. 그녀의 눈이 기대감으로 빛났다. 그럼 내일 밤엔 은비와 약속이 있으시겠네요. 하루씩 번갈아 뵙는 것도 좋겠군요. 공평하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조건이 있어요. 은비에게도 저처럼 최소 3번은 해주셔야 해요. 태윤은 놀라며 웃었다. 3번씩이라니 제가 쓰러질 수도 있겠네요. 당신이라면 버틸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입증했잖아요.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태윤은 안주인의 집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촛불을 밝히고 방을 따스하게 준비해 놓았다. 오늘은 더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그녀는 태윤을 방으로 이끌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태윤의 손길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고 그 감촉은 비단 같았다.
당신 손길은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요. 그녀는 떨리는 숨결로 속삭였다. 태유는 그녀의 귀에 숨을 불어넣으며 말했다. 부인이 너무 고우셔서 그래요. 입술이 목덜미에 닿자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들의 호흡은 깊어졌고 시간은 바깥 소음을 지운 채 그들만의 순간을 남겼다. 첫 번째 절정이 끝나자 안주인은 태윤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정말 꿈 같아요. 저를 이렇게 만족시켜줄 남자가 있다니. 태윤은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부인의 옹달샘도 너무 따뜻해서 제 것이 녹아내릴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끝난 후 그녀는 그의 등에 손톱 자국을 남기며 간청했다. 한 번 더, 제발. 태윤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세 번째는 가장 격렬했다. 그녀는 완전히 정복당한 기분이었고 그의 품에서 만족감을 느꼈다. 내일은 은비 차례겠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 아이도 나처럼 느꼈으면 해요. 다음 날 밤, 태윤은 물레방앗간으로 향했다. 은비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에 꽃이 피었다. 기다렸어요. 태윤은 그녀를 안았고 그녀의 체온은 낮게 떨렸다. 그는 그녀의 머리칼을 풀며 속삭였다. 당신 향기는 봄꽃 같아요. 은비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들은 조용히 사랑을 나눴다. 태윤은 은비가 만족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몸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녀가 좋아하는 방식을 찾아갔다. 정말 꿈 같아요. 은비가 속삭였다. 태윤은 그녀의 이마에 입 맞추며 말했다. 당신의 모든 것이 고맙소. 태윤은 안주인의 말을 떠올리며 은비를 3번 정상에 올렸다. 그 과정은 다정했고 오래도록 깊었다. 모든 것이 잦아든 뒤 은비는 그의 가슴에 기대며 말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진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랐어요.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태윤은 그것을 닦아주며 말했다. 나도 당신을 만나 내 안에 무언가가 채워진 기분이요. 며칠 뒤 아침, 태윤은 안주인의 문 앞에 섰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눈빛엔 아쉬움이 담겼다. 다음에 오시면 하루씩 나눠요. 공평하게. 태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볼에 입을 맞췄다. 건강히 다녀오세요. 마을 어귀에서 물을 깃던 은비를 만났다. 떠나시는 길이죠. 그녀의 목소리엔 아쉬움이 스며 있었다. 은비는 작은 비녀를 건넸다. 제 마음이에요. 저를 기억해주세요. 태윤은 그것을 받아들며 말했다. 꼭 간직하겠어. 다음에 오면 당신을 먼저 찾겠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속삭였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보부상 양반님. 태윤은 웃으며 걸음을 이어갔다. 보짐 속엔 연분홍과 연두빛 명주, 그리고 비녀가 담겨 있었다. 보름 뒤, 초가을 기운이 마을에 스며들었다. 안주인은 살림을 돌보며 허전함을 느꼈다. 밤이면 문간방을 바라보며 그의 손길을 떠올렸다. 은비도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 그의 얼굴을 떠올리며 볼이 붉어졌다. 어느 아침, 두 여인은 우물가에서 마주쳤다. 아침부터 수고 많아요. 안주인이 말을 걸었고 은비는 웃으며 답했다. 부인도 일찍 나오셨네요.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에게 붙들렸다. 은비가 물동이를 헛디뎌 물이 흘렀다. 안주인이 손을 내밀자 두 여인의 손끝이 스쳤다. 짧은 떨림이 번졌다. 괜찮아요. 안주인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다.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떨어지지 않았다. 부인, 요즘 밤엔 잘 주무세요. 안주인은 시선을 내리며 답했다. 그저 그래요. 멀리서 누군가 안주인을 부르는 소리에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은비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저녁, 안주인은 바느질을 하다 바늘땀이 어긋났다. 또 그 사람 생각, 그녀는 웃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담장 너머 발소리가 들렸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다. 문을 열자 은비가 서 있었다. 뺨이 붉었다. 이 밤에 무슨 일이에요? 부인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마음을 더는 감당할 수 없네요. 안주인은 그녀를 들였다. 방은 달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은비는 손을 쥐며 말했다. 태윤 씨 생각이 자꾸 나요. 밤마다 그의 품이 그리워요. 안주인은 말을 잊었다. 나도 그래요? 그 사람 이후로 공허함만 남더군요. 은비는 안도하며 다가왔다. 부인은 어땠나요? 그와 함께 있을 때 안주인은 웃었다. 그런 걸 어떻게 물어요? 궁금했거든요. 3번씩 하셨다면서요. 두 여인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엔 질투 없이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가 우리 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겠죠. 안주인은 은비의 어깨를 안았다. 은비는 놀랐지만 몸을 맡겼다. 오늘 밤만이라도 그를 기다리는 마음을 나누자고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따뜻함을 나눴다. 이런 기분 이상한데 좋네요. 은비가 속삭였다. 안주인은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그가 이 모습을 보면 놀라겠죠. 두 여인은 웃으며 서로를 안았다. 달이 중천에 올랐을 때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손을 잡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비가 물었다. 그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가끔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도 괜찮아요. 3월, 마을 장터가 북적였다. 안주인은 천을 사러 나왔다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좋은 명주 구경하시게의 태윤이었다. 그녀의 가슴이 뛰었다. 고개를 돌리자 장터 반대편에서 은비의 눈빛과 마주쳤다. 두 여인은 동시에 웃었다. 안주인은 태윤에게 다가가 물었다. 보부상 양반, 명주 좀 보여주세요. 태윤은 눈이 커지며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최상급 비단입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은비도 다가와 물었다. 이 자주빛 비단 얼마예요? 태윤의 시선은 두 여인 사이를 오갔다. 두 여인은 눈길을 주고받으며 장난스런 미소를 지었다. 두 분께는 특별한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태윤의 말에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 물건 좀 전해주실래요? 안주인이 물었다. 은비가 재빨리 말했다. 저희 집도 빼놓지 마세요. 태윤은 두 여인을 번갈아 보며 웃었다. 두 분 모두 제 물건을 기다리시다니 영광입니다. 안주인이 제안했다. 장터 뒤 소나무 숲에서 뵙는 건 어떨까요? 은비도 고개를 끄덕였다. 태윤은 수긍했다. 해가 지자 태윤은 소나무 숲으로 갔다. 두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돌아오셨네요. 은비가 웃었고 안주인도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태윤은 두 여인의 손을 잡았다. 두 분을 다시 뵈어 다행입니다. 매일 밤 꿈에서 만나곤 했죠? 우리도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그리움을 나누는 법을 찾았죠. 안주인이 말했다. 은비가 덧붙였다. 당신이 우리 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고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루씩 정사를 나누는 규칙을 정했다. 오늘은 안주인, 내일은 은비,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존재를 아꼈다. 어느 밤, 세 사람은 달빛 아래 앉았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초승달이 고개를 내밀었다. 우리의 인연은 봄날의 약속 같아요. 언제나 새롭고 따뜻해요. 안주인이 말했다. 은비도 고개를 끄덕였다. 태윤은 그들을 품에 안았다. 그 품에서 두 여인은 눈을 감았고 태윤은 이 마을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깨달았다. 그의 보짐 속엔 비단과 비녀, 그리고 두 여인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가장 귀한 거래이자 따뜻한 인연이었다.